사법부 특히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들면 존중하고 마음에 안 들면 살인이고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정치가 법 위에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소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정치는 법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관련된 인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공포증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본인이 입버릇처럼 그 얘기를 했죠.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것이다 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2023년 7월에 종로에서 제가 만났을 때 그분이 통합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그런 얘기는 딱 한 줄 정도로 얘기하고 자세하게 않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네. 네, 당신에게 짐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통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분열의 요인을 없애야지요. 분열의 요인을 없애야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섬뜩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비명행사 공천으로 이어져 나가더라고요. 수십 명의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한다. 민주국가에서 흔한 일이 아니고 민주당 역사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제거해 놓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설명이 두 번 있었어요. 하나는 어떤 유튜브에 나가서 자기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본회의에서 발언을 했는데 체포 동의안이 들어오니까 바로 그 전날 이걸 부결해달라고 말했잖아요. 했죠. 네, 그것이 누가 배신할지 색출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설명을 했죠. 네,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충 밝혀지고 당원들이 심판했고 당원들 심판으로도 걸러지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제거했다 이렇게 네, 설명했는데 그 사람들이 검찰과 내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죠. 네. 네. 그러고 또 얼마 있다가는 극좌를 정리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지키자 해서 아마 찬성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검찰과 내통한 사람이 됐죠. 네, 검찰과 내통자가 됐고 극좌가 된 거예요. 네. 3번 죽은 거죠. 네. 그러고도 정치 보복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하여튼 그분은 하도 현란하기 때문에 어떤 법원처럼 말을 그때그때 쪼개서 들으면 다 금과 옥조예요. 근데 전체의 맥락을 보면 앞뒤가 안 맞죠. 예를 들면 세금을 깎아드리겠습니다. 돈은 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따로따로 말을 해요. 그러면 둘 다 아름다운 말이죠. 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입법권은 이미 쥐고 있고 거기에 행정권 그리고 사법권 그리고 사법권과 조금 다른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수중에 넣고 싶은 욕심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면 국가 권력 전체가 수중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네, 대한민국이 괴물 국가로 퇴보하는 것, 퇴보가 아니라 추락하는 것이지요. 굉장히 밤잠이 안 올 정도로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노력했던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거부권이라도 있지만 이제 그분이 대통령 되면 거부권도 없이 마구 실행이 되거든요. 바로 한 달 앞에 벌어질지도 모를 현실이 됐다는 것, 우리 국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민주당 지지자들의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편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내 편이더라도 잘못은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합니다. 네. 실은 그 말을 2014년이든가요 문재인 후보하고 안희정 씨, 이재명 씨가 후보 경선할 때 이재명 씨가 문재인 씨를 향해서 했던 말이에요. 우리 편이더라도 잘못은 지적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 팔고 계시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랬어요. 정치가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네. 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딱 씻어버리고 그냥 사진만 걸어놓고 묘소에 참배만 하면 다 되는 것 그건 아니잖아요. 야당이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잔뜩 눌려 있잖아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검사 앞에서 당당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검사 앞에서도 작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당당하게 싸울 것 아니겠어요. 그동안에 야당의 장외 집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그다지 크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기에는 뭔가 찜찜했던 거죠. 바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불과 3년 전까지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던 그 기관이 이번에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 그 속에다 대한민국을 집어넣습니다. 아시아의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인정받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일본이나 대만보다 못한 민주주의 후진국으로 떨어졌습니다. 양당, 과거에는 여야가 만나서 술도 마시고 타협할 건 타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못난 지도자들은 죽기 살기로 1년 내내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친정인 민주당에서도 벌써부터 비판이 나옵니다. 네네. 뭐 예를 들자면 중간에 단일화 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라. 네. 그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이런 말씀 비판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좋다는 사람보다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많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더 많은 이재명으로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배신자인가 하고 되묻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편이면 뭐든지 옳다고 믿고 또는 믿으려 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자기 편이더라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뭐 자기 편이면 다 좋다라는 것을 제가 배척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자기 편이라고 하더라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믿는 사람의 충정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민주주의예요. 예,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민주주의 원리나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배반한 것이 바로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않고 그냥 뭉개고 지나가요. 그리고 자기들한테 쓴소리하는 사람은 그냥 뭐 듣기 싫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모멸하는 그런 것을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는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 수 없을 거예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의 그 민주당의 정통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금도 사랑하는 것은 국회 청문회에서 국회 청문회가 아니죠.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통합에 임할 땐가 이 있습니다라고 외친 것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다양성. 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은 그런 노무현 정신을 말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